다른 힘든 게 아니라 일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갖고 한 세 군데 일이 이제 동시 이제 다발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먼저 해달라고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계약한 순서대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 일이 마무리를 다 못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큰 것만 해놓고 뒷전을 좀 내고놓고 일로 갔다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첫 번에 시작한 데는 여지껏 마무리가 안 됐냐고라고. 근데 사실상 그것도 이제 뭐 계약상상 돈이 잔금이 이제 6월 말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잔금도 6월 말이나 나오는데 미리 끝내놓고 뭐이냐 좀 여유 좀 부리자. 좀 이제 나름대로 여유를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하는데도 일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자가 있어서 딱 했으면은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일이 그냥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막 끝날 수 있는 기가 일곱 사람이 하러 가서 일이면 7이라는 숫자로 끝날 수 있는데 설계는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해놓고 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집 건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써서 감독자가 하나 있어서 딱 했으면 딱딱딱 선이 끊어지는데 이쪽 따로 하다 보니까 목수는 대충 해놓다 나 시간 됐으면 가요. 끝나고 말고. 그러니까는 맨날 밑 빠진 뭐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빨 빠진 뭐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결론은 목수도 마무리 안 됐고 미장도 마무리 안 됐고 다 안 돼서 일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해놓은 만큼만 하겠다 하다 보니까 맨날 밑 빠진 이제 이빨 빠진 것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당장 또 이제 급하게 비세는 것만 막아달라고 그래갖고 이 부분만 더 끝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서는 서로가 이제 마무리해달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일들이 전부 다 사람을 써서 일을 하면 맡아서 일하는 책임자는 남는 게 별로잖아요. 조금씩 이제 공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조금 내가 미뤘어요. 이제 내가 약속한 이제 처음부터 계획한 약속들을 미루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든 간에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밀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일이 이제 우리 말로 그냥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몸에 건강이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 전체는 우리 몸에는 어떤 이제 외부의 세력들이 오면은 일반적인 것은 피부가 겉옷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어를 해주잖아요. 이게 내부에서도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만든 백혈구나 적혈구들이 침투에 오는 것들을 다 방어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한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그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이제 의사들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한쪽에 다 신경을 쓰다 보면 한쪽이 이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순서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책임 능력을 떠나서 이게 벌리다 보니까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고 힘만 들고 결국은 뭐라고 할까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우리 이제 계획을 우리 잘 하시는 분이 우리 김성 대장님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니까 철저하실 것 같은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계사들은 이제 어떤 일이니까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과 그런 것들도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그대로 나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밀거나 이제 순서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리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할 일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당장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은 시간 여유 있다고 미루다 보면은 엉뚱한 일, 잘못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하고서 다음 일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빼먹으면 안 되고 급한 일도 빼먹을 수는 없지만 상황 처리를 했을 때 순서에 맞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도리인데 사람이 그걸 잘 몰라서 급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빼먹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조직적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하든 가정생활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을 잘해서 이루어 나가면은 아마 조화롭게 사업이든 가정이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될 것 같고 기도로 준비했다면은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저는 이제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볼 때 어떤 일이든 간에 뭐 남에게 내놓을 만한 건 없습니다. 사실 나도 이제 이제 지난 과거를 이제 잠시 얘기해 본다면은 누가 지가 태어난 날은 다 몰라요. 부모님들 얘기해 주니까 알지.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태어난 것은 이제 50년도, 제 생년월 저게 50년 1월생이거든요. 네.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하고 형과 누나들 업혀서 피난을 이제 나갔다 그래요.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로 이제 그 동네 방위대 세장을 하셨대. 그러니까 군인 가족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타켓트 1호인 거야. 이제 북한군들한테는 타켓트 1호가 돼갖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부모님들이.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렸을 때 5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다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몰라요. 실질적으로. 사진도 없고 전부 다 불타가지고. 이게 저희 집이 이제 막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사람 퇴각하는 과정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막 불을 질렀다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을 지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을 지를 때 동네 사람들 자기는 껐는데 우리 집은 이제 누가 하루면 아무도 없으니까 끌 사람도 없으니까 동네 사람 꺼주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을 불을 꺼주는 사람은 같은 이제 그 친척이나 동길감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쏴 죽인다고 총 들고서 있으니까 다 묻거든. 홀라고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들하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랫집에서 밥을 하고 나면 먹고 나면 수준 솥단지 갖다가 밥그릇 갖다가 밥 해먹고 그러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공산당은 무조건 싫어요.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갔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모계사회 또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유대인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된대요. 여자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자동리로 유대인이 되고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 아이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자동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근데 여자가 이방인이면은 이방인 모습대로 키웠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그 책임이 참 크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뭐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기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30대 엄마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엄마들이 자녀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향이나 모든 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 아버지 교육은 다음에요, 사실은. 어머니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 애들도 그렇고, 밖에 나갔다 엄마 먼저 찾지, 아빠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날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다 큰 사람을 교육시키기가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이제 그때도 시작됐고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도 와 있지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협회가 왜 어린이는 구원받을 수 없냐고 하는 그 옛날에 밀려났잖아요. 유태인들도 어린이는 가라 저쪽으로 우리말에 아이들은 가라식으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는 이름은 잊어봤어요. 그분은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차근 이제 그 성경 속에 얘기해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을 전적으로 시키는 이제 교육 단체가 어린이 전도협회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나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재정이단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그때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커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하고까 혼란 속에 큰 사람들 부모가 이제 뭐 서로 이제 불화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린이 교육에서 볼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이가 이제 3살까지의 기본은 3살까지 될 때까지 싸우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키웠다면 그 아이는 절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량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한다는 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시련을 겪어도 너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량화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젖 먹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맨날 싸우고 근심하고 악하게 이제 소리치는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놀란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안 겪은 사람은 이제 온 저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 치는 속에서 자라나면은 걔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제 만났을 때 불안감이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불량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하면서 듣고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나라의 장래를 지탱하는 건 30대 엄마들이라는 소리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 양제 우리들이 살면서 부모 밑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자라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든 가난했든 간에 떠나서 부모 밑에서 살았다는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것이 자기 마음에 미천됐기 때문에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업도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 말하지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람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부자들 또 기업 자손들 또 이제 뭐라고 할까 권력자들은 이제 자녀들이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출발선은 똑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도
사업들도 처음에 이제 여건이 좋은 데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어느 날도 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3평짜리, 2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시작부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어떤다 할지라도 만약에 시작을 한번 되돌이켜보고서 고칠 수가 있으면 빨리 고쳐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각자의 사업과 가정이 현실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 봤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갖고 실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업, 합당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도 되지만 이 사회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우리 김성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사람을 쓰면은 외부인을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쓰면 10사람을 쓰면 10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국가에 진짜 공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은 오늘날 많은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일을 볼 때 사업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상은 이렇게 이제 사업가들은 지주 성향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형식으로 모든 것이 지금 부자라고 생각해서 뭐 따돌림을 받는 의외적이 많아요. 세상 사람 바라보는 눈이 나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주의 최부자는 백년에 건강한 백개라는 나귀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깨끗하게 할수록 경제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사업에 내가 먹고서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한 사람을 쓴다면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5사람을 쓴다면 5가정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며, 이제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라고 할까, 기쁨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사업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